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청주시 홍보대사 춤추는 곰돌님에게 제안합니다. 춤추는 곰돌님의 기사를 읽어보면 춤과 청주시를 연관지어 홍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책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랜덤 플레이 댄스만 하였습니다. 저는 춤추는 곰돌님을 싫어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춤추는 곰돌님은 한 회사의 대표고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아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광지는 상단산성,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동부창고, 오창호수공원, 문화생태공원, 청남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청주시 유튜브에 올린다면 청주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에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청주시 홍보대사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동안 더욱 청주시가 잘 되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검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도입, 음성 신청 도입 방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검색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합니다. 하지만 신청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를 적는 거에서부터 너무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음성으로 부르면 자동으로 기입되는 AI 도입 방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옆에 없을 때 신청하게끔 해야 합니다. 키보드로 적지 않고 음성으로 하게 된다면 더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장년들이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간략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들이 너무 발전하여 저 원현도 어려워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조금 낫다고 하지만 귀찮은 건 중장년들이나 노인들이나 청년이나 청소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공교육을 위한 2018년 수능 절대평가 과연 옳았을까입니다. 2026년 수능에 영어 1등급이 3%대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대학교들 사이에서 수능 영어 반영비를 너무 적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냥 영어 2등급만 맞자, 아니면 3등급만 맞자, 이러한 생각들로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생긴 수능 3%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찾는 이유는 학교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공부를 시킵니다.
사교육처럼 문제집을 사게 하고 영어 단어장을 외우게 한다면 공교육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집들의 문제도 살펴보면서 영어의 공교육을 다시 세웁시다. 공교육이 다시 살아나려면 사교육을 따라해야 합니다.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은 안 하지만 관계를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덜컥 아이가 생겨 낙태를 하지 않고 혼자서 키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요번 라디오의 주제는 덜컥 아이를 가져 혼자 아이를 키워가는 사람들을 위한 라디오입니다. 한부모 가족들도 출산 장려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산 장려금을 줘 어린이집을 가기 전까지 키울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면 그 엄마나 아빠에게 직업 상담을 해줘서 직업을 연결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대에 덜컥 아이를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범죄자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한부모 가족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낙태를 안 시키고 책임감 있게 키우는 부모님들이 박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진지한 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6월에 월드컵을 시작하기 전에 야구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보기 전 우리나라 야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시다. 이번 주제는 WBC 야구 우승할 수 있는 포인트, 스트라이크를 던져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선수들은 스피드와 힘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전 국제대회에서 볼넷을 너무 많이 내주어 무너졌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미리 최종 발표 전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만드는 만큼 좋은 결과를 내려면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합니다. 타자들도 당연히 공격을 잘해줘야 하지만 투수들이 잘해준다면 그 경기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승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스트라이크를 던져라입니다. 우리 야구는 솔직하게 일본에게 서서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 투지가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WBC 우승합시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생각해낸 자격증 구조 개편안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조건상 산업기사는 전문대 졸업, 기사 자격증들은 4년제 졸업입니다.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경력을 2년 동안 쌓아야 산업기사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고졸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건을 살짝 구조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조건이 이러하여 자격증을 따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고졸 청년들을 위해 자격증을 여러 가지 딸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를 만들어 6개월 이상 공부할 시 딸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교를 나온 청년들이 너무나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모두 행복해지자는 저의 라디오의 주제니까 듣고 의견을 내주십시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원현의 2026년 새로운 계획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야기했듯이 2026년은 공부의 해 선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사이버 대학교를 합격하였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은 명문대를 나와도 그 명문대의 60%가 넘게 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 2개를 추가할 것입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이랑 요양보호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뒤 29살에 30이 되기 전 청소년 상담사 3급이랑 청소년 지도사 2급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제가 공부의 해라고 선언한 뒤 사이버 대학교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일 합격하여 여러분들께 말뿐만 아니라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정책 상위 2%까지만 공부하고 싶어지는 자신의 방 꾸미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밌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적 좋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방 꾸미기 솔루션을 받아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방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공부가 방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상위 퍼센트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방 꾸미기 솔루션을 받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걱정도 큽니다.
방을 어떻게 꾸며줘야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 이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게 해야 합니다. 셀프 인테리어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새로운 학기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이제 지내야 하는데 항상 화이팅입니다. 저의 정책 아이디어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토피, 결국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입니다. 저는 원래 배달 음식으로 배를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병원에다가 몇백을 써본 결과 결국 낫지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으로 이사와서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수면을 취했는데 거짓말처럼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결국 야채나 유기농이나 음식으로 해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조금만 루틴이 깨진다면 몸이 다시 안 좋아집니다.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병원보다는 음식에다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강력 추천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아토피가 있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병원보다는 음식에다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남녀공학 전환이나 대학교별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동덕여대에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학교 캠퍼스에 페인트로 동덕여대 남녀공학을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충북대 학생들도 교통대와의 통합을 반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지 제 입장에서는 살짝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대학교별로 통합이 돼도 그냥 자기 할 거 하면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데 통합을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인터뷰를 봐도 그냥 단순하게 통합할 대학교들의 수준 차이가 난다. 내신이 더 높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반대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고등학교 성적별로 대학교가 정해지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잘했으니까 얘네들에게 혜택을 주기 싫다라는 이유가 많습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학교별로 일어나는 콤플렉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요번 주제는 입주민들이 반대해도 결국 새로운 기숙사 지어야 됩니다. 입주민들이 내놓는 월세 가격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새로운 기숙사를 지어야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유입될 것이며 청년 대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입주민들이 월세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숙사를 밀어붙여야 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러한 주제로 라디오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서울권 대학교들이 새로운 기숙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은 주거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새로 지어 값싸게 대여한다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년 정책 포럼이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 기숙사를 확대하자는 말이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매년 핑계를 대면서 기숙사를 짓기에 무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입주민들이 반대해도 기숙사 확대해야 합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왜 한국은 일본에 뒤처지는가? 스포츠는 헝그리 정신이 왜 없어졌는가입니다.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나 축구나 최근에 일본이랑 맞붙었을 때는 패배를 하였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축구는 브라질도 이겼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야구는 최근에 오타니의 중심으로 우승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황희찬 선수가 강등이 되면 프리미어리그 한국인 선수는 이제 없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수업을 더 빼서 운동을 시켰지만 요즘은 교육을 다 듣고 운동을 해야 하는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운동법에 러닝이 없어지고 근육만 커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부상을 자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못하지만 러닝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러닝이 얼마나 힘든지 야구부를 해서 압니다. 예전처럼 체력 훈련을 시키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인맥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어느 순간 늘어난다. 내가 도움이 된다 생각되면 찾아온다. 앞으로의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물론 나한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 찾아오는 거지만 나를 이용해 먹고 뒤통수를 칠 생각으로 다가온다면 빠른 손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노는 애들처럼 놀고 싶었고 같이 옆에 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놀길 잘했습니다. 자신이 흠을 안 잡히는 인생을 살면 저절로 성공이 찾아온다고
지금 와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사귈 때 좋은 점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자신이 왕따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그 연구를 밀어붙이십시오. 그들보다 잘 되면 됩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생활 라디오 DJ 원은이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빨리 선생님께 알려주십시오.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체육계 심판의 비리, 과연 어떻게 참교육을 해야 할까입니다. 일단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대회를 나갔는데 6학년 형들이 잘해서 한 경기만 이기면 결승전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 상대편에 관련된 사람이 심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을 넣었는데 그 심판이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골을 인정해주지 않아 패배하였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예전에 펜싱대회에 1초 비리 사건을 아십니까? 그 펜싱대회에서 1초를 남기고 우리 한국 선수가 멀리 도망갔는데 1초가 지나지 않고 공격을 허용해 아쉽게도 결승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충북고 경기에 심판 비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시간을 남기고 멀리 차서 이긴 줄 알았지만 파울을 주어 공격을 허용해 패배하였습니다. 심판도 사람인지라 돈의 유혹에 질 수도 있고 경기를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발전되어 더 정확한 룰을 이행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판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은둔생활, 알고 보니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입니다. 학교 및 직장에서의 실패가 은둔생활로 접어드는데 그게 알고 보니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생긴 거라고 다큐멘터리에서 봤습니다. 아직 은둔 중년으로 넘어가기 전 은둔 청년 단계이면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말로 설득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이는 게 효과가 빠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정신건강 의학과가 상당히 안 좋지만 저도 약을 먹으면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당장 가서 약을 먹이시면 됩니다. 은둔 청년이나 은둔 중년들을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욱 이해가 갑니다. 이제는 약을 먹고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에서도 은둔 청년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은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맡는 정책인 지역사회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정책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학생의 학업 태도, 잠재력, 진로에 대한 관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됩니다. 학교에서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병원, 예술단체, 연구소, 소상공인 등 같이 협력하여 아이들의 진로를 키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미니 인턴십처럼 기간을 길게 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학교 성적도 보되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목 성적 향상도, 특정 교과 동아리 활동 및 참여 및 성과, 학교 진로 상담 이력 및 진로 계획서 제출, 담임교사 및 진로 담당 교사의 추천, 봉사활동 학생회 등 교내 활동 참여도,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꿈 구체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자신의 관심 직업군에 대해 조사하고 직접 현장 인터뷰를 계획하는 등의 보고서를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으면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저의 라디오를 듣고 실행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은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은입니다. 국회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낸 정책은 고등학교 청소년 주거 디딤돌 통장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업 성취 발전, 성적 우수, 30% 이내의 성적을 달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보다 성적을 많이 올렸을 때 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한 목표 달성을 할 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포인트를 성인이 돼서 청약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내 집 마련이 힘든데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에게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려면 요번 제가 말한 청소년 주거 디딤돌 통장이 개설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신천지 교회에 포섭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일단 신천지의 첫 번째 포섭 방법은 심리상담입니다. 심리상담을 해주는 척 성경까지 배우는 걸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로 당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넘어갔다 싶으면 단체로 모여 성경 공부를 할 건데 너도 와서 같이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하면서 진짜 모르는 애는 2명이고 그 중에 28명은 다 카톡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짜 학생들입니다. 저는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신천지라고 걸리면 가출하거나 비누를 씹거나 그러한 안 좋은 행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는 종교의 탄압이 아닌 한 명을 위해 만들어진 이단입니다. 절대 당하지 마세요.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누구를 써야 되나입니다. 축구를 재밌게 보려면 어떤 선수가 경쟁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명실상부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반대편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전환 패스가 기가 막힌 선수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황인범 선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상으로 발탁되지 못했습니다. 황인범 역시 패스가 기가 막힌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원두재 선수인데 홍명보 감독님이 수비력이 좋아서 자주 쓰던 선수였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발탁될까요? 네 번째 선수는 박용우 선수입니다. 박용우 선수는 홍명보 감독님이 자주 기용하던 선수인데 요즘은 폼이 하락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호냐의 선수인 카스트로프인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뽑은 선수가 맞나? 경기를 뛰면 열심히 뛰어서 공을 뺏으려고 하는 열정적인 선수인데 요번 평가전에서는 5분, 10분 그리고 아예 기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미드필더 선수들 중에 누가 발탁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라디오 DJ 원현입니다. 이번 주제는 선거 때만 청년을 외치는 후보자들입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몇 개월 전부터 정치의 뜻이 있는 청년을 비대위원장으로 앞세워 선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당선된 뒤 선거를 준비하던 청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후보자들이 청년을 밀어주려는 공약을 만들긴 하지만 그게 어디에 부딪혀서 지원을 못해준다 이러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먼저 경험한 어른들이 청년들을 밀어주고 당겨줘야 기존 세대에 있던 어른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에 지방선거 나오시는 후보자님들에게 전합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 요번 주제는
한국의 국가대표 원톱은 누구인가입니다. 이제 내년에 월드컵이 열리는데 더 재밌게 보려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쟁력을 봐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황희찬 선수와 엄지성 선수가 제대로 된 폼을 못 보여주고 있어 손흥민 선수를 윙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가운데 공격수는 3명으로 좁혀집니다. 조규성 선수와 오영규 선수, 그리고 변수로 작용될 주민규 선수입니다. 주민규 선수는 나이가 있지만 K리그의 최고의 공격수라고 해도 말이 될 것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 최근 발탁되었지만 아직 드리블을 하면서 골을 넣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3명 중에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오영규 선수가 있습니다. 오영규 선수는 드리블이면 드리블, 몸으로 견뎌주는 몸빵 다 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일 선발로 쓰기 가장 좋은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의 원톱 누가 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같이 논의해 봅시다. 생활 라디오 DJ 원현이었습니다.